지난 1년 동안 저희 히사모와 미즈놀의 통키 뉴스, 히사모 뉴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히사모 뉴스는 건강과 뉴스의 포커스에 맞춰서 가겠고요. 통키 뉴스도 변함없이 미국 경제의 포커스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미즈놀과 히사모의 영상을 지원해주시는 라니맘닷컴, 이번에 비타민 D, 여러분 비타민 D와 이버맥틴 구충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제품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주문 가능하니까요. 많이 주문하셔서 모쪼록,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스스로 지켜내는 방역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즈놀 히사모 팀장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저희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연말을 기대했었는데 오늘은 한국은 31일이잖아요. 그쵸? 미국은 12월 30일 지금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지만, 하지만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확신이 있고요. 이번 겨울만 저희가 어찌됐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버틴다고 한다면 분명 내년에는 희망에 찬 봄이 다가올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변함없이 히사모와 미즈놀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약속드리면서 통키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민들에게 2,000달러로 올려 지급하자는 방안이 연방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되려면 공화당 상원은 12명이 동참하는데 현재까지 6명이 모자릅니다. 6명이 공개 지지를 표시해 이번 주말까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6명이 확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0불에서 2,000불로 이게 결정이 나면은요, 일단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미국 주식시장도 이 유동성이 더 커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약 3억 3,100만 명이거든요. 100명 중에 6명은 코로나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코로나 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수치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염성이 매우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감염된 미국 내 환자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들으셨겠지만 영국을 뒤흔들고 그 다음에 완전히 봉쇄시키기까지 한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록 중증 발생과 사망률을 높이지는 않고 있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단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 밝혀진 바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어너더 바이러스, 코로나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일 확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자, 영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남가주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도 나왔습니다. 샌디에고는 이게 얼바인 바로 옆이잖아요. 전문가들은 변종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기존보다 높지만 더 치명적이지는 않고 개발된 백신도 효과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겁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제2 항소법원이 내린 명령에 따라 주정부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식당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 규정을 적어도 내년 2월 초까지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내년 2월 초까지는요, 밖에서 패티오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이 열기를 띠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명도가 높은 일부 공화당의 거물급 인사들까지 가세해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 캠페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내에서의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LA 시내 살인과 차량 절도는 크게 늘고 강도 사건은 감소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도 실제로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피해자들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해 통계상으로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가정 내 폭력,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의 상처가 있거나 아이의 상황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서 가정 폭력의 문제 신고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를 못 가니까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얼마 전에 발생했던 내슈빌 차량 폭발 사건 범인의 애인이 1년 전에 경찰에 남자친구가 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네요. 경찰이 또 두드려 맞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 앤서니 워너의 집에도 방문했지만 워너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미국 경찰이 언제부터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냥 돌아갔나? 참 이해 불가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시행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정책에 취임식 당일 제동을 걸 예정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에 내정된 제넌 사키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월 20일 취임식 날까지 시행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하는 지시가 취임 당일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불복 중인 가운데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첫 상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은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하는 다음 달 6일 상하원 합동회의 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이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검법의 재의결 여부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뉴스거든요. 상원에서 전체 표결에 앞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투표로 나아갈지를 결정한 절차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국방부 2인자인 부장관에 지명된 캐슬린 힉스가 한반도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힉스 지명자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 협력을 통대로 다자적 해법을 취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내각을 관통하는 대북 접근법을 공유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뉴욕 증시 코로나 백신 호재와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는 73.89포인트, 0.24% 상승한 30409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인데 말입니다. 지금 LA 카운티의 코로나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수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병상이 여전히 부족하고요. 코로나 사망의 입원 또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바이러스의 쓰나미 현상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일단은 주방위군 소속 남성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변종 바이러스의 두 번째 감염 의심 환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41세의 하원 의원 당선자가 이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취임식을 앞두고 코로나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네요. 야,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인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인의 ADHD 환자가 자살 기도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지금은 이건 뭐 주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의 상황이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 다음 달 초에는 최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 조만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돈을 번 이유가 있었네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일명 OTT라고 합니다. 가입자 수가 50% 넘게 증가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애플 TV, 월트 디즈니 TV, AT&T의 HBO Max, 피콕, 그다음에 넷플릭스 등도 포함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모습이 계속 이어갈지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이런 넷플릭스 주가는 많이 내려갈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인과 대조되는 중국의 생수기업 창업자가 아시아 부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좀처럼 대외 활동이 없고요. 신비의 부호로 불리는데요. 사진까지는 좀 그렇고 아시아 최고 부호에 등록한 농부샨 칭안 중산상 회장이라는데 야, 참 물 팔아가지고 워낙 중국이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만 팔아서도 1등을 차지하네요. 그렇죠? 자, 중국 당국이 연일 알리바바를 비롯한 인터넷 업체에 계속해서 벌금을 때려 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잘못된 가격 정책을 운영한 혐의로 알리바바, 징둥, 그 다음에 웨이핀후이 등 3개사에 지금 벌금을 부과했다는 뉴스인데요. 길들이기에 나섰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회사도 이탈리아 회사거든요. 이탈리아와 미국 피아트 회사 자동차 있죠. 예쁘장한 차 많이 굴러다니는데 좀 잔고장이 많아가지고 리세일 밸류는 별로 안 좋거든요. 2022년까지 폴란드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앞다투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 여러분, 전기차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국차 3인방 갖고 계셔도 지금 물린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래퍼가 있습니다. 릴 펌프라고 마스크를 거부했거든요. 미국 항공사가 영구적으로 비행기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삐까삐까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마스크를 안 쓰면 저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경기 부양책에 미국 내년 성장률의 전망을 좀 상향했는데요. 한편으로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거든요. 일단 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미국 북미 영화 박스오피스는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 당국의 압박에 마윈 재산이 2달 만에 13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JP모건이 신용카드 포인트 사업 인수에 합의했습니다. 돈 되는 것은 다 하는 최근 미국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에 발목 잡힌 시스코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시스코가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 발을 빼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제 그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노베이션도 좋고 그 다음에 그것도 좋지만 성장성도 좋지만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 기업의 문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때 증시는 트럼프 때보다는 나쁠 것이다 라고 하는 CNBC의 설문이 나타났거든요. 단지 세금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견해가 더 정확한데요. 하지만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저는 뭐 바이든 편은 아니지만 꼭 바이든 시대가 트럼프 때보다 증시가 나쁠 거라고까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내년에 인도에서 차량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인도에서 테슬라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뭐 독일에도 공장을 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전 국제 이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테슬라의 앞날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일본의 오릭스가 1조 원대의 스페인 신재생 에너지 기업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주로 주식 투자죠. 열기가 이어지면서 2년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나로 약 789조 원입니다. 주식의 기본을 안 지키고 있네요. 그렇죠? 주식의 기본은 빚내서 하지 말라. 여윳돈으로 하라. 두 번째, 남 탓하지 마라.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방금도 오늘 미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 어떤 쓰레기가 한번 왔다 갔는데 약을 먼저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BMW도 2023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0%로 확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많이 본인 회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소식 좀 알려드릴까요?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료 후에 지금 박범계 의원이죠.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것은 검찰 조직의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훈훈한 뉴스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약속 지킨 서정진 회장, 한국뉴스인데요. 오늘 은퇴하고 내년 3월에 영원 명예회장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서정진 회장 누구시냐면 셀트리온 그룹의 회장입니다. 31일 오늘 날짜네요. 그렇죠?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자, 이날 셀트리온에 따르면 서 회장은 별도의 퇴임식 없이 회장직을 사임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미국 샌프란시스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연말 은퇴 의사를 공식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는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야 한다며 은퇴를 하면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진 않을 것이라며 개인적 소신을 밝혔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이런 몇 안 되는 소신과 정직한 존경할 만한 기업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마음이 뿌듯하네요. 이에 따라 서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무보수직인 명예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고요. 아직 향후 행보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 원격 의료 기술 등을 포함하는 유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시 한번 바이오 벤처로 시작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대우자동차 셀러리맨에서 벤처기업 사업가로 거듭난 서 회장의 성공이라는 이미 세간에 유명하고요. 서 회장은 IMF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되자 2000년 벤처기업 넥솔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유명하다는 한마디에 무작정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오게 되고요. 참 멋있네요. 바이오 의약품 무례한이었던 서 회장은 창업 1년 뒤 미국 바이오 회사인 백스젠과 기술 제휴를 맺고 본격적인 사업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2002년 센트리온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성공 가능성은 2010년대 들어서야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이름은 셀트리온이 차지했고 처음으로 제품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됩니다. 램시마를 비롯한 바이오시밀러는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게 됐고요. 현재 센트리온은 제품당 수천억 원씩 매출을 일으키며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1조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까지 2조 원이 넘는데요.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의 합병까지 추진돼 조만간 국내 첫 빅파머 탄생이 예고가 됩니다. 서 회장은 신종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의 약속도 지켰고요. 셀트리온은 개발 추진 중인 10개월 만인 지난 29일 식약처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의 조건부 허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항상 뒤처진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거든요. 서 회장은 올해 뉴스원이 주최한 글로벌 바이오 포럼에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날 수 있다고 본다며 전 국민 진단 검사를 추진해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허가 심사를 신청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며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지속적으로 채취할 필요 없이 유전자 재조합된 세포를 이용해 중화항체를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과 함께 내년 1월 미국과 유럽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도 전개할 계획이고요. 국내의 경우 심사 기한 40일을 적용하면 내년 1분기께 조건부 허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 회장은 이 항체 치료제는 공공재로 일종의 돈벌이용으로는 사용할 생각이 없다며 이 겨울만 지나고 내년 봄이 왔을 때는 한국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보스네요. 그쵸? 이분의 모습, 진짜 보스네. 멋지십니다. 서정진 회장님. 이럴 줄 알았으면 센트리온 주식 좀 살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은퇴 이후에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은 또 다른 벤처기업 성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사모 미주놀 가족 여러분, 이 뉴스가 올해 전해드리는 마지막 통키 뉴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